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노동절로 쉬었고요. 그리고 유럽장은 열리긴 했는데 방향성이 애매하게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우선은 키워드로 세 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감산, 그리고 총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러시아가 수장인 산유국들의 모임이 오펙 플러스가 되겠는데요. 하루 10만 배럴 감산을 결정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동결을 예상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을 빗나가는 그런 예상이 되겠고요. 지난달에 증산을 했다가 오펙 플러스는 이번 달 들어서 감산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전달 거를 다 되돌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원위치 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증산을 요청하면서 사우디까지 날아가 봤지만 결국에는 감산이 나온 것이고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리더십에 좀 타격을 입은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펙 플러스의 감산 결정이 발표난 이후에 지금 코로나 우려로 떨어졌던 유가는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9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는 유럽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보리스 존슨 총리 결국에는 낙마를 해버렸고요. 그 가운데 새로운 총리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 당원의 57%의 지지로 선출이 되게 된 리즈 트러스 외무장관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의원 내각제인 영국에서는 의회 다수파 대표가 총리가 된 것이고요. 현지 시간으로 6일 정식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리즈 트러스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강경 우익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리에 취임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강력한 감세 정책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반 러시아, 반 중국 이런 노선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 정책에서도 대중 의존도를 축소시키거나 뭐 중국 소유의 IT 기업들을 단속하는 이런 쪽으로 시장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지금 지금 지수와 관련해서 지금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비관적인 관점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현재 S&P 500은 연말까지 회복을 하려면 21%의 반등이 필요하고 나스닥은 34%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연내 회복까지는 완전 회복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경제 조건이 예전 힘들었을 때와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말 다가갈수록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관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주간 단위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간 단위로는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밀린 것은 IT, 그 다음에 소재, 이렇게 5%, 그리고 4.8% 깊숙한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종목 중에서 섹터 평균으로 보게 되면 3.2%의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이 섹터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밀렸던 것은 이제 IT에서는 엔비디아가 16% 밀린 게 있고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카디널 헬스가 5%대의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흐름을 볼 수가 있겠고요. IT 쪽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도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겹치게 되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깊숙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요가 축소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곡물 관련된 종목 그리고 광산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역시 이 주간 단위로 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반도체 이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많이 밀린 흐름을 보여줬고요. 또 오른쪽 상단으로 올라와 보면 이 소비재 쪽이 강합니다. 특히 대형 마트 쪽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던 한 주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성장주하고 반도체 묶어서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우선 매파 연준에 이어서 유럽도 지금 75bp를 이번 9월에 올리겠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기술주 입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대형 IT 종목들 중에서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그리고 테슬라 이런 종목들은 많이 밀렸고요. 상대적으로 광고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선방을 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0.9% 하락에 그쳤고요. 그리고 구글에 비해서 알파벳이 2.3%대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하락
일로를 걷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서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 반도체 패권에 대해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힘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엔비디아 16%, 관련사 AMD 2%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반도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IT 소프트웨어들까지 같이 흘리는 모습인데요. 뭐 대표적으로 스냅이 6.8%, 그리고 세일스포스닷컴, 인투이티가 4% 중반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날 반도체 그리고 성장주 안에서 좀 특히 좀 많이 밀렸던 것은 이 PC와 관련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일반 소비자용 PC가 이제 리오프닝도 있고 이제는 집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HP가 11%, 시게이트 12%대의 깊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금융주 체크해 보겠는데요. 큰 맥락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은행주는 선방을 했는데 카드 회사들이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금리 인상 대 경기 침체 이 부분을 좀 저울질을 하게 되면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렸던 은행주들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인상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게 되면서 큰 종목들, 그러니까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0.8에서 1%대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다른 종목들 밀린 거에 비해서는 잘 갔던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반대로 카드사 쪽에서는 소비 위축에 대한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서 지갑이 닫힌다 쪽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봤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도 거의 한 2% 중후반대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특히 중소형 카드 회사들이 크게 밀렸습니다. 지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4.7%, 그리고 캐피탈원이 5.1% 하락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재 쪽 그리고 부동산 묶어서 보겠는데요. 이쪽에 전부 다 위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상승했던 종목들이 몇 가지 정도는 있었었는데 이쪽 섹터에서는 거의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이자 부담이 좀 반영이 되면서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도 또 실적까지 부진하게 나온 기업들은 더 밀리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줬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산업재 쪽에서는 이제 이쪽에 위치된 허니웰 3.2%, 그리고 3M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적까지 같이 안 나온 게 종목이 되겠는데요. 무려 5.8%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또 그리고 기계 쪽에서는 캐터필러가 5.7%, 디오앤 컴퍼니도 4% 중반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집과 관련해서는 지금 새로 짓는 집도 별로 없고 지어진 집도 잘 팔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게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아메리칸 타워가 3.9%, 에퀴닉스도 거의 6%대 하락률을 보여주게 되면서 부동산이 많이 침체되어 있다는 것도 이날 시장의 흐름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볼 텐데요. 수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면서 다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같은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보다도 크게 좀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엔비디아하고 AMD 이쪽에게 최첨단 반도체 수출을 중국에서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중국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주로 AI 쪽 그리고 머닝 러신 쪽에서의 반도체가 되겠는데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중국에서 사지 못하게 되면 이미지나 음성 인식 작업을 할 때 효율적인 이런 발전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시장의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게 이제 엔비디아인데요. 16% 급락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거의 연저점 수준까지 내려가 있는 흐름입니다. 13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전기차의 대표주자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애플 때문에 밀리는 그런 흐름들도 나와줬었는데요. 애플카 아직은 설만 있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도가 3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올해 조사 대상의 애플카가 처음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어떨까라는 쪽으로 지금 나와줬고 테슬라의 선호도가 20%인 것에 반해서 애플은 26%, 상당히 좋게 나와줬습니다. 특히 테슬라를 타고 있는 50%의 운전자들은
미래 애플카를 구매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려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도 되겠고요. 이 시장 조사를 한 업체에 따르면 애플의 이런 브랜드 인지도와 명성이 현재 자동차 업계들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는 이날 6.2% 한 주 동안 밀리게 되면서 $270 선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 흐름을 보여줬고 국가별로 약간은 다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우선 독일과 프랑스 2%, 1% 하락했습니다. 전 거래일 급등한 거에서 한 3분의 2 정도씩 하락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영국만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은 독일 증시와 관련해서는 독일의 이 천연가스와 관련된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게 되면서 하락을 한 것이고요. 관련된 종목들도 크게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환율 자체가 0.9876달러까지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패리티가 무너졌다는 것도 또 하나의 악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유럽 증시의 주요 증시들은 하락을 했다가 점점 올라가는 흐름으로 보여줬었는데요. 특히 영국 증시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강보합까지는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새로운 총리가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시간외 거래 기준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유가는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감산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3% 오르면서 $88까지는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었고요. 또 어제 중국에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0.3% 오른 $7,657에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강달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감을 안으면서 약보합 마감했고, 마지막으로 국제 수익률 역시 지금 유로화와 달러와의 이런 환율에 대한 상관관계에 좀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날 7bp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3.1%대까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가 하루 휴장을 한 가운데 세부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슈 중심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권사 모건 스탠리가 유로존이 천연가스 관련 에너지 위기로 인해 지난 10년 만에 가장 큰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이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노스스트림 1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을 2일부터 무기한 중단했다면서 이에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유럽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유로화 가치는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0.99달러 아래로 하락하는 등 유럽 전체에서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유럽의 경기 침체로 인해 유럽 기업들에 대한 밸류에이션 결정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내년에는 기업들에 대한 마진 전망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유럽 증시의 전망 또한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은 유로존의 경제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면서 기업들의 수익 역시 저해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후에 에너지 장관들은 오는 9일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치솟는 에너지 가격 억제를 위한 특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외신들은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제 적용, 전력 관련 파생 상품권 거래의 일시 중단 등이 이번 논의 의제에 가장 먼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밈 주식 중 하나인 소매업체 베드베스앤비욘드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뉴욕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 현지 경찰은 52세 구스타포 아스날 BBYS CFO가 뉴욕시 57층 건물 인근에서 추락해 숨진 것을 발견했으며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해당 건물에서 거주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는 글로벌 화장품 기업 에이번 출신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회사에 합류해 약 2년간 근무했고 회사 측은 성명을 통해 회사 전체가 깊은 슬픔에 빠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아스날의 극단적인 선택이 BBY의 대규모 구조조정 움직임과 그가 주주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한 와중에 발생한 점에 주목하면서 그가 사망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에 회사 측은 현금 확보를 이유로 150개의 매장을 닫고 직원을 20% 이상 감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BBBY의 주가는 밈 주식 열풍에 힘입어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주가는 게임스톱의 라이언 코엔 회장이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약 350% 이상 급등했다가 코엔 회장의 매각 결정 발표로 다시 40% 이상 폭락했고, 코엔은 그간 지분 전체를 매각해 무려 5,8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스날도 CFO 역시 지난 16일과 17일 주식 약 5만 5천 주를 매각해 140만 달러에 매각했다고 전했으며, 이후 일부 주주들은 아스날과 코엔이 주가를 조작해 12억 달러의 손해를 안겼다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BBBY의 주가는 8달러 63센트를 기록하면서 지난 1년간 약 66%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유럽에서는 어쨌든 비축량이 많기는 하지만 미국 분석가들에 따르면 여전히 에너지 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급등락을 했었던 베드베스앤비욘드에 대해서도 또 주요 인사의 이런 사망 사건이 또 시장에서 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다시 한번 또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주요 일정이라든지 경제 지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내일은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과 S&P 글로벌의 8월 미국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며, 시장의 예상은 ISM의 지수 경우 전달의 56.7보다 소폭 하락한 55.5, S&P 글로벌 서비스 지표는 전달과 동일한 44.1을 예상하고 있으며, 2, 4분기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로는 가이드와이어 소프트웨어를 시작으로 UiPath, 쿠퍼 소프트웨어, 킹소프트 클라우드, 헬스 에쿼티 잉크, 에비드 바이오 서비스스, 인베스트 코프 크레딧 매니지먼트, 라이프웨이 푸드, 그리고 비콘 루핑 서플라이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